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졸중,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섭게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면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먼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괜찮겠지. 설마 나한테까지 그런 일이 오겠어? 나는 혈압도 정상인데 뭐. 그런데 말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들 중 상당수도 바로 전날까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엔 평범하게 출근 준비를 했고, 저녁엔 가족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심장은 다시 뛸 수 있어도 뇌는 한 번 멈추면 돌아오지 않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능력, 걷는 능력,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능력까지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12분마다 한 명씩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12분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적어도 두세 명은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전의 모습으로는 아닙니다. 혼자서 옷을 입을 수 없게 되고,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머릿속 생각은 너무나 명확한데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상황을요. 가족들이 내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무렵 당신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뇌졸중은 한 사람만의 병이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중풍은 갑자기 오는 거야. 아침에 멀쩡했는데 쓰러졌대. 별 증상도 없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의사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뇌졸중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병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왜 환자는 갑자기라고 느끼고 의사는 오래전부터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졸중이 보내는 신호가 너무 작고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피로, 노화, 스트레스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특별한 병력은 없었습니다. 혈압약은 가끔 복용했고, 당뇨는 없었습니다. 술은 소주 반병 정도, 거의 매일 드셨죠.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요.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세수를 하다가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른손에 힘이 안 들어갔던 겁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그랬나? 잘못 잤나 보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점심 무렵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을 하는데 혀가 살짝 꼬이는 겁니다. 어제 뉴스 봤어? 라고 하려는데 어제 뮤스 봤어? 처럼 발음이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너 발음이 왜 그래? 술 마셨어? 그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잠을 잘 못 잤거든.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는데 열쇠가 문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던 겁니다. 그때 아내가 나와 남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던 겁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 당장 병원 가야겠어.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좀만 누우면 나아질 거야. 그날 저녁 7시, 그분은 소파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시는 혼자 걸어서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저 상황에서 병원에 가셨을까요? 아침에 손에 힘이 빠졌을 때, 점심에 발음이 이상했을 때, 저녁에 어지러웠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쉬면 낫겠지. 왜냐하면 증상이 심각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쁘고 병원은 귀찮고 설마 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몇 시간 전, 며칠 전, 때로는 몇 주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입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을 조사해 보면 약 40% 이상이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뭔가 이상한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은 사람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단 3시간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혈전 용해제 치료 가능성이 열리고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시간을 넘기면 치료 기회가 크게 줄고 후유증 위험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환자들은 평균 6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뇌졸중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의학 용어로는 스트로크,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중풍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뇌가 갑자기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뇌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장기입니다. 몸무게는 2% 정도인데 산소의 20%, 포도당의 25%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공급이 단 몇 분만 끊겨도 뇌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멈춰도 4분에서 5분 안에 다시 뛰게 하면 살릴 수 있지만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혈관이 막히는 경우. 둘째, 혈관이 터지는 경우. 의학적으로는 허혈성 뇌졸중, 그리고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허혈성 뇌졸중, 혈관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전체 뇌졸중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피떡, 혈전이 뇌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수도관에 찌꺼기가 쌓여 물이 안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전은 어디서 오느냐? 대부분 목의 경동맥이나 신장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습니다. 특히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에서 피가 고여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50% 막혀도 증상이 없고 70% 막혀도 평소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 갑자기 막히면서 증상이 한 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왔다 하고 느끼는 겁니다. 다음은 출혈성 뇌졸중, 혈관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전체의 약 20%지만 사망률과 후유증은 훨씬 심각합니다. 두개골 안에서 피가 고이면 뇌는 압박을 받고 기능이 마비됩니다. 심하면 생명을 유지하는 뇌관까지 손상됩니다. 출혈성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오랜 시간 높은 혈압이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압력을 못 견디고 터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뇌는 심장보다 더 무서울까요? 심근경색은 빨리 처치하면 혈류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의 각 부분은 역할이 너무나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언어 영역이 손상되면 말을 못하고 운동 영역이 손상되면 반신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Time is brain. 시간이 곧 뇌입니다. 뇌졸중이 시작되면 1분마다 약 190만 개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동안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피로, 노화, 스트레스로 착각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호는 당신의 생과 사를 가르고 정상적인 삶과 평생 장애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첫 번째, 한쪽 얼굴이 처지는 느낌입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얼굴이 이상합니다. 웃어보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갑니다. 눈을 감아도 한쪽이 잘 감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안와사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보통 이마는 비교적 멀쩡하고 입 주변이 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물건을 들다가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한쪽 다리를 끌거나 계단이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지금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10초만 버텨보세요. 한쪽 팔이 서서히 떨어진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말이 어눌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은 머릿속에 있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옵니다.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기도 합니다.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 남편에게 여보, 리모컨 좀 가져다 줘 라고 하려는데 여보, 저게 좀 그거야 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에는 리모컨이 보이는데
입 밖으로는 그거만 나왔던 겁니다. 남편은 즉시 병원으로 갔고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만약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했다면 평생 말을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한쪽이 안 보입니다. 글자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 눈이 커튼 내려오듯 깜깜해지거나 TV 화면의 반쪽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시력이 변하는 것은 눈 문제가 아니라 뇌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없는 심한 어지럼증입니다. 세상이 빙빙 돌고 서 있을 수 없고 구토가 나고 걷다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귀 문제로도 어지럼증이 올 수 있지만 뇌졸중은 종종 말 이상, 힘 빠짐, 시야 이상 같은 증상이 같이 옵니다. 여섯 번째,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휘청거리거나 계단에서 중심을 잃습니다. 일곱 번째, 극심한 두통입니다. 특히 출혈성 뇌졸중은 평생 경험한 적 없는 두통이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 일과성 허열 발작입니다.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부릅니다.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다가 몇 분에서 몇 시간 안에 사라집니다. 팔에 힘이 빠졌다가 10분 후 괜찮아지고 말이 어눌했다가 30분 후 정상으로 돌아오고 한쪽 눈이 안 보였다가 1시간 후 다시 보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휴, 다행이다. 괜찮아졌네. 하지만 의사들은 말합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진 중통이 가장 위험합니다. 일과성 허열 발작을 겪은 사람 중 10%에서 15%는 48시간 이내에 진짜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는 약 20%가 뇌졸중을 겪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위 증상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내일 봐서 계속되면 가야지. 이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별일 아니면 다행입니다. 그냥 기쁘게 집에 오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뇌졸중인데 늦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패스트 기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F는 face, 이것은 얼굴을 말합니다. 웃어보세요. 한쪽이 처집니까? A는 arms, 이것은 팔을 말합니다. 양팔을 들어보세요. 한쪽이 떨어집니까? S는 speech, 이것은 말을 말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상합니까? T는 time, 이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 검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검사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0배 이후 몸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혈관은 서서히 늙어갑니다. 첫 번째 변화는 혈관의 탄력 감소입니다. 젊을 때 혈관은 고무호스처럼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딱딱해집니다. 동맥경화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오를 때 압력을 그대로 받습니다.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두 번째 변화는 혈액의 점도 증가입니다. 쉽게 말해 피가 끈적해집니다. 수분은 줄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늘고 혈소판은 더 잘 뭉치려 합니다. 그러면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혈압의 변동성 증가입니다. 아침엔 높고 점심엔 정상이고 저녁엔 또 오르고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갑자기 오르면 터지고 갑자기 내려가면 뇌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바로 그 생각이 위험합니다. 통계를 보면 50대부터 뇌졸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60대는 더 올라가고 70대, 80대로 갈수록 계속 증가합니다.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위험 요인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습관들. 첫째, 짠 음식. 소금 섭취가 많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둘째, 오래 앉아 있는 생활. 혈액이 정체되면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셋째, 수면 부족.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넷째, 만성 스트레스. 혈관이 수축하고 염증이 늘어나며 생활 습관도 무너집니다. 다섯째, 가장 위험한 습관. 나는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뇌졸중은 한 가지 이유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위험 요인들이 합쳐져서 옵니다. 뇌졸중의 진짜 공포는 죽음보다 이후의 삶입니다. 많은 환자들은 생존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살아남느냐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약 70%에서 80%는 생존하지만 그중 약 절반은 심각한 후유증을 갖고 살아갑니다. 가장 흔한 후유증은 반신마비입니다.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못 쓰면 어떨까요? 밥 먹기, 옷 입기, 글쓰기, 휴대폰 사용, 모든 일상이 무너집니다. 7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지고 은퇴 후에도 등산하며 활기차던 분이었습니다. 뇌졸중 이후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렵고 혼자 화장실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두 번째 후유증은 언어 장애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표현이 안 되거나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말했습니다. 몸이 감옥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내 안에 갇힌 느낌이에요. 가족도 힘듭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삼킴 장애입니다. 물 한 모금에도 사레가 들고 음식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심하면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장애입니다. 오래 살던 집에서 화장실을 못 찾기도 하고 시간 감각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변화, 성격 변화입니다. 온화하던 사람이 짜증이 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가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우리 아버지가 맞나? 우울증도 흔합니다. 환자의 30%에서 50%가 우울감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환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꿉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돌봐야 하고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갈등도 생깁니다. 그래서 간병인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이 아니라 그때 병원에 더 빨리 갈 걸. 이제부터는 해결책입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당신이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출혈 위험도, 혈전 위험도 커집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다면 아침, 저녁 일정한 시간에 재보세요. 둘째,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혈전도 잘 생기게 만듭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이 정상, 100에서 125는 당뇨 정단계, 126 이상이면 당뇨 가능성이 큽니다. 당화 혈색소도 중요합니다. 최근 2, 3개월의 평균 혈당을 보여줍니다. 당뇨가 있다면 약, 식단,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조금 높은 정도야 라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특히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식단에서 포화지방을 줄이고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지방을 늘리세요. 넷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립니다. 이제 끊어도 소용없겠지? 아닙니다. 금연의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다섯째, 절주입니다. 문제는 적당히의 기준입니다. 대부분은 자기 음주량을 과소평가합니다. 폭음은 특히 위험합니다.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하고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압, 혈당, 체중, 스트레스, 모든 위험 요인을 개선합니다. 특별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주 5일, 하루 30분.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하세요. 일곱째,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동반하기 쉬워 위험을 더 키웁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 천천히, 꾸준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건강한 습관을 무너뜨립니다. 수면은 7에서 8시간이 권장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식욕을 늘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아홉째, 정기 검진입니다. 40대 이상이라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가족력이 있다면 더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 예방해야 합니다. 열째, 처방받은 약은 꾸준히 복용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은 증상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뇌졸중을 막는 약입니다. 임의로 끊지 마세요. 부작용이 걱정되면 의사와 상담해서 조절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보낸 신호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첫째, 가족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패스트를 알려주세요. face, 얼굴, arms, 팔, 스피치, 말, time, 시간. 둘째, 혈압을 재보세요. 내 혈압을 아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를 정하세요. 계단 이용하기, 저녁 식사 후 10분 산책, 소금 조금 줄이기. 작아도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이상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병원입니다. 별일 아니면 다행이고, 진짜 문제라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변 사람을 살펴보세요.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 이 정보를 나누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뇌졸 중의 골든타임은 단 3시간입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보내는 시간 동안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기능은 대부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빨리 치료하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Time is brain. 시간이 곧 뇌입니다. 1분 1초가 소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응원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